네. 잠깐 뭘 할 건지 잠깐 얘기를 합시다. 그 f라는 함수가 우리가 보통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를 1학기 때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걸 확장을 하면 f가 실수에서 RM이니까 M차원이죠. 이거 M차원 공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R2 그러면 평면이죠. 그러니까 값이 ft의 값이 x1t 뭐 xt 그냥 x1이라고 그러지 말고 xt yt 또는 만약에 f가 R3로 가는 거라면 ft는 xt yt gt 이렇게 되는 이게 값이 이게 벡터죠. 이게 벡터예요. 점이기도 하지만 벡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 R1에서 RM으로 가는 거, 값이 지금 실수 값이죠. 아주 벡터 값이죠. 그래서 벡터 값 함수, 벡터 함수라고 불러요. 벡터 함수. 그러면 요 위에 이거는 값이 뭐냐면 실수 값이죠. 그래서 실함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수 값을 갖는 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확장할 수 있는 게 Rn에서 R1으로 가는 거. 이런 생략합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f가 R2에서 R1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fxy가 값이 z가 되는 거죠. 또는 뭐 3차원이라 그러면 R3에서 R1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f의 xyz가 값이 뭐 w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값은 실수 값인데 변수가 2개, 변수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죠. 그래서 이거는 2변수, 이거는 3변수. 그래서 이런 거 변수가 여러 개다. 그래서 다변수라고 불러요.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수 함수, 값이 벡터인 벡터값 함수, 그리고 그런 것들의 특별한 경우가 실변수, 실수 값을 갖는 실변수 함수. 그러면 이걸 다 벡터하고 다변수하고 합치면은 f가 Rn에서 Rm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이게 제일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벡터 값을 갖는 다변수 함수인 거죠. 그래서 함수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확장하면 이 정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벡터 값을 갖는 다변수 함수의 특별한 경우를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조금 다룰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벡터 값을 갖는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 R1에서 R2로 가는 거 또는 R1에서 R3로 가는 거 요걸 또 이제 3학년 때 또
할 거예요. 벡터 값을 갖는 함수. 그러니까 벡터 함수죠. 그래서 그 10장의 마지막 절 벡터 함수 부분은 지금 생략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10.5인가요? 10.5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변수 함수, 그냥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전에 얘기했던 R2에서 R1으로 가는 거, 또는 R3에서 R1으로 가는 요 함수들의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에 관한 얘기가 이제 그 편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편미분 이제 할 건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순서를 보면,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편도함수, 고개함수, 전미분, 연쇄법칙, 방향도함수, 저평면법선, 이변수 함수의 극값, 선적분과 완전미분 뭐 해가지고 편미분에서 다룰 내용들이에요. 뭐 변수가 한 개일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지금 그래요. 해서 내용을 좀 잠깐 들어가 보면 다변수 함수가 뭔지 한번 먼저 봐야겠죠? 여기 한번 좀 전에 했던 얘기니까 앞에서 독립변수가 하나뿐인 y equal fx와 같은 형태의 일변수 함수에 대하여 극한, 연속성, 미분, 적분 등을 다루었다. 이게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 이렇게 x1, x2에서 n개, 변수가 n개죠. n변수. 이게 다변수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의 응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지표면의 해발 높이를 나타내는 표고 높이, 해발 높이는 x좌표, y좌표가 주어졌을 때 높이 얼마 이렇게 하니까 x좌표, y좌표를 변수로 생각하면 변수가 2개죠. 그럴 때 높이가 정해지니까 변수가 2개의 함수, 이게 이변수 함수. 그 다음에 단위 가격이, 한 개의 가격이 A1, B1, C1인 제품을 X개, Y개, Z개 산다. 그러면 소요된 비용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D 해가지고 변수가 X, Y, Z 이렇게 3개가 되죠. 이게 3변수 함수.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사용해서 정의되는 함수를 다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변수 함수. 변수가 여러 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R2 또는 R3에서 정의된 다변수 함수를 이제 주로 다룰 거예요. 뭐 예제, 이건 뭐 그냥 암산. fxy,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많아요. fxyz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z제곱, y제곱, z제곱일 때 f2 마이너스 4, 5, x에다 2, y에다 마이너스 4, z에다 5 대입한다 이 소리죠. 또는 f에 마이너스 1 ba,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y에 b, z에 a 대입하는 거죠. 계산을 충분히 안 했네. 그러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3차원 공간의 도형, 그러니까 공면이겠죠. 주로 공면을 나타내고 3변수 함수는 4차원 공간의 도형, 4차원 공간의 도형이니까 우리는 애석하게 볼 수는 없어요. 약간 사이콘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있지만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4차원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기도 어렵죠. 하여튼 4차원이니까. 예를 들어 fxy 루트 이퀄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이게 뭘까요? 여기다 잠깐 얘를 z라 그러면 z의 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y제곱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퀄 2의 제곱이니까 중심이 0,0, 0,0 중심 0, 0, 0 그다음 반지름 이 중심 반지름 얼마? 2인 9. 근데 9 전체가 아니라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게 0보다 크잖아요. 크거나 같잖아요. 즉 z가 0보다 크거나 같죠. z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9의 윗부분 상반이죠. 상반 9면이죠. 윗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R2, R3에서 정의된 다변수 함수를 이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얘는 뭘까? 여기 옆에다 써볼까요? 이걸 Z라 그러면, 얘를 Z라 그러면, 역시 Z는 지금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죠? 루트니까. 3분의 1 루트 36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니까. 이걸 Z라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면 3Z 이퀄 루트 36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양변 제곱하면 9z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4y제곱. x하고 y를 이항하면 9x제곱 4y제곱 9z의 제곱은 36. 양변을 36으로 나누면 4분의 x의 제곱 9분의 y의 제곱 4분의 z의 제곱 1 하고 z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 공면에 z가 0보다 큰 부분, 그게 바로 요 그림. 타원면이라고 하죠. 타원면. 이 회전체가 아니에요. 타원면은. 회전하면 어딘가가 원이 생기는데 이건 원이 아니잖아요. 잘라도 다 타원이에요. x축, 그러니까 이렇게 xz평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단면은 타원이에요. 타원.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타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도 XY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도 그래도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도 다 타원인 그런, 물론 원은 이제 타원의 일부니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그 엄밀하게 얘기해서 회전체는 아니에요. 원이 없었다 이거죠. 자, 일변수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변수에 대해서도 극한과 연속을 정의한다. 자, 극한 정의한 걸 잠깐 볼까요? R2에서 R로 가는 이변수 함수라고 하자. 이변수 함수의 극한이네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Y하고 B 사이의 거리도 델타보다 작으면 fxy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할 때 점 A, B에서 f의 극한값이 L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잠깐 써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A, B, XY가 A, B로 접근할 때 이면 fxy의 값이 L로 접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xy가 A, B로 접근할 때 fxy의 극한값이 L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입실론 델타는 어떻게 쓰느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냐 하면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물론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y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게 둘 다가 동시에 이렇게 되면 fxy와 l하고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질 때 요게 성립할 때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거는 그려보면 여기가 AB라 그러면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델타 B 플러스 델타 여기가 B 플러스 델타 B 마이너스 델타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그래서 XY가 요 사각형 내에 들어오면 그때 fxy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 소리죠. 이거를 어떤 다른 책에서는 요 부분을 요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xy가 요 안에 들어오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델타인 아쉽지만 얼굴 좀 잠시 치우고 델타인 원의 내부에 속하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S 델타 AB 그러니까 AB를 중심으로 반경이 델타인 1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원 내부에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사실은 나중에 증명해 보면 같은 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책처럼 이렇게 하나 다른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1번으로 하나 2번으로 하나 같아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이 1번 정의를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그게 극한의 정의예요. F가 또 다음을 만족할 때 FAB가 정의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같을 때 그쵸? 그러니까 요 정의로 보면 여기서 본다면 요게가 L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면 되죠? 이게 FAB 이게 FAB 그러면 요게 L이 FAB 그러면 연속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변수가 한 개일 때랑 똑같아요. 정의가 연속이라고 한다. 그때 AB에서 연속이다. R3는 좌표만 하나 더 늘어난 거니까 똑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그 다변수 함수의 극한의 성질들 뭐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그 다음에 극한값이 유일하다, 상수함수의 극한, 여기 함수의 합, 목, 극한의 성질 이런 것들은 일변수일 때하고 다 똑같아요. 변수가 하나일 때하고 이건 변수가 한 개일 때 함수인 거죠. 지금 F의 이 정리는 지금 그렇게 큰 중요한 대단한 건 아니고 fxy가 그냥 x라는 함수, 변수 한 개짜리 함수고 gxy가 y라는 변수 한 개짜리 그런 함수이면 일변수 그렇죠? xy가 ab로 간다 그러지만 결국 x가 a로 갈 때니까 이 값이 a가 되는 거고 x가 y가 b로 갈 때니까
값이 b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봅시다. 이 얘기를. 일변수 함수에서는 변수 x가 a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오른쪽과 왼쪽 두 방향뿐이다 했죠. 그렇죠? 수직선을 보면 요점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마이너스 쪽에서 갈 때, 플러스 쪽에서 갈 때니까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두 가지 극한을 생각해서 좌우 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기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좌우 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변수가 두 개가 되면 요 점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요 내부에 있으면서 요 사각형 내부에 있으면서 요 점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또는 아래 45도 위에서 위에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 쪽에서 뭐 이렇게 방향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이 모든 방향 한 점으로 접근하는 한 점으로 요 점으로 접근하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 독립변수 xy가 점 a, b에 접근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 따라서 극한을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무수히 많은 경우를 다 살펴야 된다 이거죠. 그건 참 힘들겠죠. 모든 경우를 다 살펴야 되니까.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몇 가지 경우만 딱 봐서 서로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된다 이거죠. 존재한다는 건 증명하기 어렵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증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예제 3번을 봅시다. Shift Window S. 이렇게 목이 뻐근하지? 자, 요 함수의 00에서의 극한을 구해봐라 이거죠. 원점에서의 극한. 화면이 섰어. 소리는 이럴 때 소리는 들어가는데 화면은 소리도 지금 안 들어가고요. 화면이 잠시 마워졌다가 켜져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컨트롤 V. 원점에서의 극한이 지금 분모가 0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접근하는 xy가 0 원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좌표축을 그려보면 지금 원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x축 또는 y축을 따라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x축으로 접근하는 경우, 그러니까 xy가 x축을 따라서 00으로 간다 이거죠. 그럼 x축이면 y가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x0에서 00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리미트 xy가 00으로 접근하는데 fxy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리미트 x0가 00으로 갈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y가 0이에요. 그럼 y가 0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y가 0이면 원래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돼요? y가 0이면 x제곱분의 x제곱, x가 0으로 갈 때 1, 그래서 1이죠. 그런데 y축 따라서는
즉 xy가 00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0,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즉 이거 x가 0이에요. x가 0. y축은. 그러면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 0,y 이거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가 0 아니 x가 0이면 y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y제곱분의 y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죠. y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1 해서 x축으로 갈 때는 x축을 따라 접근할 땐 플러스 1로 접근하고 y축을 따라서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를 따라서 접근하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그 경우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극한이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 함수 fxy 요렇게 정의된 이 함수는 지금 원점에서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원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습 문제 이런 것들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연습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6분 30분. 네, 여기서 끊고 다음 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끝.